예,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간략히 저자를 소개하게 된 지용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네요. 아주, 상대성 이론에 대한 열기는 늘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데, 오늘 다 알고 계신 책 갖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상대성 이론 책을 직접 집필하시고 오늘 강의를 해 주실 이갑수 선생님이 계시고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그럼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자 직강이고, 일반 상대성, 아니,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위한 저자 직강, 이갑수 선생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갑수입니다. 오늘 한 10명 정도 올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멀리 오신 분도 계시고, 업체 사장님도 오시고, 해가지고, 반갑습니다. 오늘 1회차 3시간 하고, 그 다음에 15일 날 또 2회차에서 총 6시간. 그래가지고, 이제, 재책 위주로 주로 이제 할 거예요. 이제 상대성 이론 책에, 일반 상대성 이론 책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여러 권 있는데, 제 책이 2019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쓴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책들 보면은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그 책을 보면은 또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시간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블랙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천체 사연이 아니고 나사에서 제작한 가상의 이제 사진인데, 요게 이제 이번하고 다음 15일 날 하는 어떤 책 내용에 어떤 개괄적인 어떤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블랙홀이 이제 우주 공간에 딱 있으면서 보면은 이 가상들이 여기 이쪽으로 굉장히 공간이 이렇게 좀 휘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보일 거예요. 네. 안 들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약간 좀 찌그러지게 보이는 거는 주변에 빛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휘어져서 어떤 렌즈 효과를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자연계 우주에서 목격되는 현상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 책도 이제 보면은 요 화면 범주를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책은 이런 현상을 갖다가 어떤 설명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블랙홀 근처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이 공간이 찌그러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찌그러져 있고, 그 다음에 멀리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좀 덜 찌그러지다가 이쪽으로 가면은 약간 플랫한 그런 우주가 이제 이렇게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이제 요걸 어떤 설명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그런 현상인데요. 요것도 이제, 요것도 나사에서 한 건가요?
시뮬레이션에서 그린 그림인데, 이것도 이제 그 은하입니다, 은하. 우리 은하고, 그 다음에 블랙홀이 이제 은하 여기 있을 때, 요게 이제 대마젤란이고요. 요게 이제 소마젤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 공간을 갖다가 확 이렇게 휘어버린다는 거죠. 이 질량체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량체에 가지고 공간도 이렇게 많이 휘어지지만은 시간도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간도 이쪽 블랙홀 어떤 근방에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멀리만 멀어질수록 시간이 이제 빠르게 가는데, 시간이 이제 빛의 속도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제로 관측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이고, 내 얼굴 보이나? 그래서, 아이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관측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 먼 우주에서 이게 코어사인가 그럴까요? 코어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어떤 질량체에 가지고 휘어진 형태를 이렇게 보이는 걸 실제로 우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허블 우주만원경이 실제로 우주를 한번 찍어 본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른바 어떤 질량체에 가지고 어떤 이 별빛들이 이렇게 환상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휘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량체가 있으면 그 주변의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바꿔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대책의 어떤 그 챕터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파트로 구분이 되는데, 파트 1은 이제 그 어떤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 어떤 뉴턴, 아인슈타인 이전의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은 없다는 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그거를 이제 일반화시킨 거에 대해서 그 2장에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2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중력자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어떤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코베리언트 나오고 컨트라베리언트, 그다음에 매트릭 텐서, 크리스탈 심볼, 뭐 공번 미분, 주어대식 방정식, 위만 공률 텐서, 위치 텐서, 비앙키 한정식, 아인슈타인 텐서, 뭐 에너지 모멘텀 텐서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이런 용어들은 이제 이쪽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좀 생소한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공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안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까 그 첫째 그 사진에서 봤듯이, 이러한 어떤 자연계의 현상을 어떤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그 파트 2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뭐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저기 굉장히 뭐 복잡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용어들이 좀 복잡하다, 아주 어렵다고 이렇게 느낀 거는 누군가 잘 설명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1회하고 2회차가 끝나면 여러분들 이런 용어가 아마 그렇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 그런 내용이라는 거를 다 알고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 파트 2는 이제 중력장업 방정식을 유도를 했는데 요게 이제 요걸 갖다가 실제 우리가 보는 어떤 현상을 설명도 하고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어떤 것을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태양 부근의 빛이 휘거든요. 뭐 많이 휘는 건 아닌데 살짝 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처음에 이 사진에서는 이게 블랙홀이라는 굉장히 질량체가 큰 덩어리라 공간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지만 태양 같은 경우는 블랙홀에 비하면 엄청나게 좀 작다기보다도 100배 정도 작거든, 질량이 작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 휘임이 있긴 있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작아가지고 관측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에딩턴이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별 사진 이제 찍은 거거든요. 그거가 이제 태양에서 이런 게 어느 정도 나타나는 현상일까 해서 직접 관측을 해서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15일차 이제 그때 미리 이제 좀 설명해 드리면, 요거네. 태양에서도 아까 첫 번째 블랙홀에서 어떤 공간이 이제 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에딩턴이가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일단 관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구가 이제 여기 있을 때, 위치가 여기 있을 때, 한번 하늘의 별을 한번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여기 이 위치, 달이 이제 태양을 가려가지고 어떤 개기일식이 됐을 때, 그때 밤하늘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별의 위치가 살짝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은 빛이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1.75초로 굉장히 작은데 어떤 태양 질량에 의해서도 이런 공간이 휘인 게 관측을 통해서 관측되지만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현상이 어떤 지구에 의해서도 이렇게 그런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물론 지구는 태양보다도 질량이 엄청 작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관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는 느끼죠. 느끼는 게 바로 중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하고 시간이 휘인 게 우리가 느끼는 게 바로 지구 질량체에 의해서 휘인 시간 공간의 휘임이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 바닥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요. 떨어지는 게 바로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구에 의해서도 그런 어떤 시간과 공간의 휘임이 발생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파트 3에서 이제 이러한 응용이죠. 이제 중력장업 방정식이 이제 유도된 상태에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런 현상을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0장에서 이제 어떤 비회전 구형 물체의 어떤 매트릭 텐서라는 건 어떤 시간과 공간의 힘의 어떤 그런 걸 표현하는 건데, 그런 걸 한번 구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수성의 근밀점 이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태양빛의 어떤 힘, 태양 부분의 힘, 빛의 힘 각도 한번 구해보고, 13장에서는 이제 GPS 위성의 지표면에 대한 시간차를 한번 이제 구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책의 이제 챕터를 보면, 양을 보면, 파트 1과 파트 2까지가 한 책의 반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 풀이가 이 반절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책을 파트 2까지만 보고, 요 풀이도 봐야 돼요. 풀이도 봐야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어떤 전체적인 그 윤곽을 설명드렸고, 다음 PPT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책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아인슈타인 전에 하고, 지금도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직각좌표인데, 우리 저기 공구업체 사장님도 오셨거든요. 거기 장비 보면 축이라는 게 있어요. X축, Y축, Z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축이 개념이 바로 이제 요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X축이 있고, 뭐 Z축이 있고, Y축이 있고, Z축이 바로 그 공구 장비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지구나 태양은 어떤 아까 보셨듯이 그 공간을 많이 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서는 어떤 이러한 어떤 직각좌표계로 이렇게 세계를 근사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다 익숙한 거예요. 왜냐면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다 이걸 배웠지 않습니까? 수학 시간에. 이게 다 익숙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X축, 그다음에 Y축, Z축인데 보면은 축하고 어떤 직각을 다 직각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X축에 어떤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점에서 이제 아무리 움직여도 그때 Y하고 Z는 항상 제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Y축도 Y에서 점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때의 Z하고 X는 제로예요. 그 다음에 Z도 마찬가지고 얘가 여기서 움직일 때는 X, Y는 항상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얘가 이 점에서 움직일 때 요게 Y에다가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수학에서 오소고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는 또 시간이 또 흘러가잖아요. 시간. 그래서 시간도 이게 공간에서 어떤 점이 뭐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해서 이 점들이 시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X, Y, Z하고 어떤 독립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수학에서 축이 된다는 조건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상태가 바로 그 축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xy, z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어떤 공간의 이동의 점을 이러한 x1, y1, z라는 세 개의 어떤 그 수로 이게 공간에 있는 모든 점을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 모든 점을 표시한다는 어떤 조건이 바로 이러한 어떤 orthogonal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I 단위 벡터, J 단위 벡터, K 단위 벡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떤 공간에 있는 모든 점을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I하고 J하고 K를 그 베이시스라고 해요. 베이시스. 그래서 베이시스라는 거는 어떤 여기에 이무에 어떤 점이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요 점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 점하고 이제 원점하고 연결하면 어떤 벡터가 되거든요. 벡터가. 그래서 그 벡터를 어떻게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그 A 벡터가 있으면, 일단은 베이시스를 먼저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베이시스, 그 다음에 J 베이시스, 그 다음에 K 베이시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단위 벡터가 몇 개 있나 그거를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죠. 크기를 뭐 크기가 2이고 여기 J로는 3이 같고 어떤 I로는 4로 같다. 그러면은 공간의 어떤 한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의 모든 점을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가로쳐서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공간에 한 점하고 A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점이 있어요. 그래서 A하고 B 간의 어떤 거리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x2 빼기 x1, 그 다음에 y2 빼기 y1, 플러스 z2 빼기 z1. 이렇게 해가지고, 자승하면, 요 A, B 간의 거리에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다시 이제 그 좌표계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 거예요. 아는데,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가 x고 여기가 y면 여기가 이제 루트 x 자승 플러스 y 자승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3차원으로 하면 3차원으로 그리면
여기가 x, 여기가 y면 요 거리는 아까 봤듯이 루트 x 자선 플러스 y 자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원이니까 z축이나 됐겠죠. 이게 z축인데, 그러면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거리가 이거지 않습니까? 요거의 자승하고 이놈의 자승에 플러스 한 거에 루트니까, 요거는, 이 거리는 루트 x 자승 플러스 y 자승 플러스 z 자승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요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여기 보면은 dx 자승 마이너스가 이제 앞으로 빼버리면 dx 자승 플러스 dy 자승 플러스 dz 자승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요거를 어떤 요 거리를 어떤 미수하게 잡았을 때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앞에가 이제 어떤 하나가 더 붙었죠. 그거는 뭐냐면 아까 그 시간에도 축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시간까지 포함했을 때의 어떤 피타고라스 정리를 다시 한번 적어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왜 우리가 또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집어넣으냐면은 상대성 이론은 시간이 절대 시간하고 절대 공간이 아니거든요. 시간하고 공간이 어떤 함수가 돼요. 이게 어떤 포인트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게 다 다르고, 어떤 공간의 크기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갖다가 여기부터 이제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왜 이제 이런 시간이 들어가는 작업이냐면, 아까 보였지만,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우리는 지금 자연계에서 이런 현상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자연계에서는, 물론 이제 공간도 좀 포인트마다 다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이게 다 포인트마다 다 다르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블랙홀 이 근방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고, 그 다음에 이쪽 멀리 가면 또 빨리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자연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다 포인트마다 다 다르게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숙한 이 직각좌표계부터 우리가 시간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넣어줘야 어떤 앞으로 갔을 때 시간과 공간이 점점마다 다른 세상하고 비교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이걸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 시간이 들어가면 아까 이 A 포인트를 X, Y, Z라고 한 거는 공간만 표시한 거거든요. X, Y, Z만. 근데 시간이 들어가면 앞에다가 T를 하나 더 넣어주게 됩니다. T를. 그래서 시간으로 표시를 하면은 T 1, X1, X2, X3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A가 앞에가 T1이라는 시간이 포함이 되면 그 포인트하고 B에도 마찬가지로 시간 T2가 포함이 돼가지고 T2, X2, Y2, Z2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그때는 이제 요거를 어떤 이 A, B와를 관계를 거리라고 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인터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인터벌. 그래서 시간이 들어가면 이게 인터벌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그 인터벌을 갖다 기호를 그 S, 인터벌 S라고 기호를 쓰게 됩니다. S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S, 그 S가 그 S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Y가 아주 미소한 변이했을 때를 우리가 그 dy라고 하거든요. dy. 여기도 x를 미소하게 변하는 걸 dx. 그 다음에 z도 dz. 이게 굉장히 미소한 변이. 그걸 표시하는 거를 이제 dx, dy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인터벌의 어떤 미소를 표시한 거죠. 이것도 어떤 시간의 어떤 미소. 시간을 이제 dt라고 한 이유도 왜냐하면은 그 점점마다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dt라는 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바로 인접한 점의 어떤 시간 흐름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어떤 dt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어떤 피타고라스 정리고 거기에다 마이너스만 붙인 것 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미소 변인데 앞에다가 이제 C를 붙여준 거는 CDT가 어떤 이게 속도하고 시간이잖아요. 속도하고 시간을 곱하면 그게 거리 차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거리 차원 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C 자성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X, Y, Z, T의 어떤 절대 시간, 절대 공간에 표시하는 직각좌표계에서의 어떤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또 그 마이너스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게 좀 다른 거죠. 이 시간하고 공간에 대해서 부호가 바뀌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 공간의 거리하고 시간은 약간의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시간은 어떠냐면 알잖아요. 시간은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서 미래로만 흘러간다는 얘기죠. 얘가 미래에서 과거로는 가지 않아요. 시간은. 근데 이제 공간은 안 그렇죠. 공간은 양방향이에요. 양방향. 내가 여기 원점을 여기 잡으면 요리 가잖아요. 요리 갈 수 있고. 내가 또 여기 원점을 잡으면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공간을 표시할 때는 양방향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 이유는 그 제 책의 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4장에 보면은 그 풀다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은 단방향이고 공간은 양방향이라는 성격 때문에 이렇게 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고 다음 미리 이제 보여드리면 여기서 나와요. 여기에서 미리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수학적으로 풀게 되면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유도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의 단방향하고 공간의 양방향성을 가지고서만 도출된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보여드리면 이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각좌표계에서 시간이 포함된 직각좌표계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바로 이제 이런 형태로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좀 풀어보면 이제 위에가 됩니다. 위에식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행렬 배우나요? 고등학교 때 행렬 배우죠? 네. 고등학교 때 행렬만 알면 이거는 금방 돼요. 그래서 요거를 행렬식으로 풀어보면 이게 돼요. 그래서 자, 요놈하고 행렬 이제 계산하면은 요놈하고 요놈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CDT하고 1이 곱해지니까 CDT가 되고 DX, DY, DZ는 0이 곱해지니까 다 제로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 곱하면 마이너스 DX만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 곱하면 마이너스 DY만 살아남고 요놈하고 요놈 곱하면 마이너스 DZ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요놈하고 다시 요놈을 곱하면 다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풀면 행렬식으로 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행렬을 지금 구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요 행렬을 바로 이러한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의 어떤 매트릭 텐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라는 거는 우주가 아까 했듯이 휘어진 게 아니고 아주 평탄한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평탄한 우주는 존재하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우주에 어떤 물질하고 에너지가 있어야 어떤 시간과 공간이 휘어지거든요. 근데 우주에 물질하고 에너지가 없다고 그러면 공간이 휘어지지가 않아요. 시간도 휘어지지 않고. 그런 우주에서는 아주 평탄한 우주가 되거든요. 그러한 평탄한 우주를 표현하는 행렬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평탄한 우주의 매트릭 텐서가 되는 거예요. 어떤 평탄한 우주의 어떤 시간과 공간을 표시한 행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내가 장황하게 막 시간을 지금 한 45분간 설명했잖아요. 1회차, 2회차 해가지고 시간도 많은데 이걸 왜 설명하냐면, 이게 보시면 이번 강의에서 이 목차가 다양한데 제가 이 정도까지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개념을 확실히 잡고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 책을 보서 이제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어렵게 느끼는 거는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개념이. 그래서 이번 1회차, 2회차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45분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평탄한 우주에 매트릭스 센서가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중력장애 방정식을 유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력장애 방정식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2회차까지 들으면 이 중력장애 방정식을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지금은 이거를 봐도 이게 뭔지를 몰라. 솔직히 대학교에 물리학과 전공하는 사람들도 요거 설명해라 보라 그러면 정확히 설명을 못 하거든. 근데 이제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이게 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평탄한 우주의 매트릭스 센서를 지금까지 계속 45분간 설명드렸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요 지구가 블랙홀이라고 해보자고요. 블랙홀. 블랙홀에 있어서 요 가까운 데는 시간과 공간이 많이 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멀리 가면 시간과 공간이 좀 덜 이어지다가 아주 빨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공간이 완전히 의미 없을 정도로 안 이어진 데가 나오거든요. 어떤 평탄한 우주에 가까운 데가.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그런 조건을 이용해서 이 중력장애 방정식의 요 비례상수 K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바로 요걸 구할 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지구도 구형이고, 그 다음에 태양도 구형이고, 블랙홀도 구형이죠. 다 구형태란 말이죠. 구형태인데, 우리가 아까 본 평탄한 우주의 매트릭스 텐서는 이거는 직각 좌표계에서 구한 어떤 평탄한 우주의 매트릭스 텐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은 중력장애 방정식의 비례상수를 구할 때 구의 형태에서 구하게 돼요. 구 형태에서 아까 갔을 때 평탄한 우주의 형태를 구하는데, 그래서 밑에 게 뭐냐면 이놈하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건데 요거는 직각좌표계에서 구한 게 아니라 구좌표계에서 구한 어떤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좌표가 이제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좌표는 여기 있네. 구좌표는 이렇게 생긴 좌표계를 구좌표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어떤 구좌표계에서의 이러한 어떤 매트릭스 텐서를 한번 우리가 지금 구해볼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걸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구좌표계는 직각좌표계에서는 아까 있듯이 세 정을 표시할 때 x, y, z 세 개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직각좌표계고요. 구좌표에서는 이거를 r, 세타, 파이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이제 구좌표에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좌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직각좌표에 의해서 여기 x고 y고 z라고 그러면 직각좌표에 의해서는 이제 어떤 공간의 한 포인트를 표시할 때 어떤 x, y, z를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구좌표에서는 r, 세타, 파이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r은 이 원점에서 몇 가지 거리가 바로 r이에요. 그 다음에 세타는 요 선에 z축하고 그 각을 우리가 세타로 합니다. 요 각. 그 다음에 요 파이는 이렇게 내렸을 때 요 라인. 요 라인하고 x하고 그 각. 요거를 파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좌표에서는 이 점을 갖다가 요 거리, 요 세타, 파이로 어떤 평탄한 우주의 모든 점을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그 피타고라스 그 정리를 이제 이용해서 그 요 식을 구해 보면 그 이제 비교하기 쉽게 x, y, z에서는 x, y, z에서는 미소 변이를 여기 미소 변이 dx 이 축으로 그다음에 미소 변이 dy 미소 변이 dz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소 변이도 마찬가지로 dx, dy, dz가 다 직각이에요. 직각 형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좌표에서 미소 변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r 방향의 미소 변이는 바로 r 방향의 미소 변이가 이거예요. 이거. 요게 바로 dr입니다. 그 다음에 세타 방향의 미소 변이는 바로 요 방향이거든요. 요게 바로 d 세타입니다. 요 방향의 변이죠, 변이. 세타는 각도고, 여기서 보면 여기도 어떤 변이잖아요, 거리. 미소 거리거든요, 다. 미소 거리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 미소 거리를 구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요 미소 각이 바로 d세타예요, d세타. 그래서 d세타에다가 요 r을 구하면은 이 미소 변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r d 세타가 돼요. 그 다음에 파이 방향의 미소 변이는 이쪽 방향의 어떤 변인데 요 변은 이렇게 내리면은 바로 요 방향의 어떤 미소 변이가 됩니다. 요게 요 미소 변이의 그 값은 요게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d파이라고 그러면 근데 요 거리는 어떻게 돼요? 요 거리는 이거잖아요. 요 거리는 이 r에다가 사인 세타거든요. 이게 이 거리가 여기가 직각이죠. 직각이니까 여기는 r 사인 세타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가 이제 요 거리가 되니까 요 r 사인 세타에다가 요거 d파이를 구하면 바로 이게 바로 파이 방향의 미소 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요게 dr이 되고 이거 r d 세타가 되고 요거는 r sin 세타 d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를 다 구한 거예요. DX에 대응하는 거, 다 대응하는 걸 이제 다 구한 거예요. 구좌표기에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 DX에 해당되는 게 DR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되는 게 RD 세타 이렇게 있잖아요. RD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되는 게 R 사인 세타 D R 사인 세타 D 파이가 되니까. 그래갖고 요걸 자성, 시간의 자성 한 것만, 요놈을 구좌표기에서 표현한 게 바로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어떤 행렬 형태로 표시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구좌표기에서 맥시리 텐서가 바로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중력장 방정식에 나중에 비례함수 K를 실제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제 책의 1장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1장. 그 다음에 이제 다음 PPT. 다음 PPT 가면 이제 이게 마이클슨 몰리 실험인데, 자, 이제 보세요. 고속도로에 100km로 달리는 내 차가 있었는데, 100km 달리고 있는데, 옆 라인에 100km로 달리는 차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 차가 정지한 것처럼 보잖아요. 같이 가니까. 네? 이거 다 경험하죠? 고속도로에 운전하면 다 경험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기차가 100km로 달리는데 기차 안에 사람이 5km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이렇게 기차 복도 사이로. 그러면 이제 그 기차 밖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걸어가는 사람은 실제로 기차 가는 속도에다가 걸어가는 속도 5km를 더하면은 그 사람은 105km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다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가 빛도 그럴까? 그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빛이 이제 1초에 3 곱하기 10의 80 메타퍼세크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어떤 덧셈 법칙, 속도 덧셈 법칙이 성립할까? 그걸 이제 한번 이제 마이켈슨 몰리가 한번 따져본 겁니다. 근데 마이켈슨 몰리는 처음에 이제 이런 걸 따지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파가 있으면 파는 매질에 의해 가지고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빛이 이제 우주 공간을 전파를 하는데 어떤 에테르라는 게 가상의 매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게 수면에 물결파는 어떤 물이라는 매질에 의해 가지고 파가 전달해야 되잖아요. 빛도 어떤 에테르라는 매질에 의해 가지고 전파가 되는지 알고 마이켈슨 몰리가 처음에는 우주에 에테르가 있는지 없는지를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에테르는 없고, 그것도 다른 어떤 중요한 결과들을 그 실험에서 도출이 된 거예요. 어떤 빛의 속도 덧셈이 법칙이 성립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구가 태양을 어떤 공전하잖아요. 이렇게 등속 원운동에 의해서 공전을 하거든요. 지금도 여기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구가 태양을
등속 원운동으로 해서 공전을 한다고 대다수가 생각하고 계실 텐데, 마이케스는 몰리 실험해가지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요 실험으로부터 뭐냐면 지구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게 또 도출이 돼요. 그래서 이게 실험이 이제 우리 상식을 어떤 깨는 실험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실험부터.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바로 이 실험 결과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또 아주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 텐데, 자, 실험은 이런 거예요. 이제 아까 있듯이 어떤 고속도로에 100km하고, 아니, 기차에 100km하고 사람 걸어가는 속도 5km를 더해가지고 105km가 됐는데, 빛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건지 한번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이제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0m/s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속도를 더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뭐 자동차 속도라든가 기차 속도나 비행기 속도를 더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빛의 속도에 비하면 너무 느리거든. 그래서 가장 빠른 게 이제 지구상에서 찾다 보니까 지구가 태양 공전하는 속도가 1초에 30km를 가거든요. 어떤 지구상에서 이름보다 빠른 건 없어요. 1초에 똑딱한 모양 30km 쭉 가버리는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마이케스 몰리가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빛하고 어떤 지구 공전의 방향이 기준 공전 속도하고 좀 더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고안한 게 바로 다음 PPT에 보여주는 요겁니다. 요 정치를 마이켈슨이 고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방법은 이겁니다. 자, 이게 마이켈슨 장치인데, 빛이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 여기 반투명 거울이 하나 있어요. 있어가지고, 얘가 경로 원으로 갈라져요. 열이 가고, 열이 가고. 왜냐면 반투명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로 원하고 두 개가 갈라져요. 빛이. 그래서 경로 원으로 가는 거는 이 가다가 거울 원에 반사해가지고 다시 옵니다. 그 다음에 빛이 들어가다가 경로 2로 이제 갈라진 거는 거울 2에 반사돼가지고 다시 와서 반투명 거울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사해서 다시 보게 돼요. 그러면은 요 L1하고 L2 거리 차이 때문에 여기 어떤 보광하고 빛의 보광하고 상쇄해가지고 간섭무늬가 이게 생기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켈슨 장치예요. 그래서 간섭무늬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간섭무늬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보강했다가 뭐 상쇄하고 뭐 보강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요게 이제 이런 장치를 이게 이제 회전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이 장치가 전체로 이렇게 회전하는데 이제 진동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진동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켈슨이 이제 고안한 게 바로 다음 사진의 장치예요. 그래서 마이켈슨이 이제 고안한 게 이거예요. 요 위에다가 아까 장치를 꾸며놓고, 요거 무거운 어떤 돌이죠. 거기 위에다가
밑에다가 이제 수은을 채우는 거예요. 수은에다가 이걸 띄워놓은 거예요, 장치를. 띄워가지고 요게 회전할 수 있게. 이게 수은에다 띄워놓으면 얘가 그 미동도 안 한대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회전하면 회전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회전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쭉 회전을 하는 거예요. 회전을 하다가 이 빛의 방향하고 어떤 지구 공전 방향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놓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놓으면은 빛하고 지구 공전 속도하고 더해지니까 요 방향으로 갈 때는 빛이 좀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세컨드 더하기 지구의 속도 초당 30km 가는 걸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빛의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얘가. 그렇죠? 자, 이때의 어떤 그 간섭 문제의 형태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교를 해야 되니까, 아까 저 수은에 띄워놨기 때문에 이걸 이제 회전할 수 있거든요. 회전해서 이거를, 요 빛의 방향을 회전해가지고, 180도 회전해가지고, 여기로 와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빛의 진행 방향을. 그러면 이런 공전 방향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세컨드에서 빼기 초당 30km 가는 거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빛이 좀 느려지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러면 그때 또 간섭무늬를 한번 또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같은 방향일 때의 어떤 이 간섭무늬하고 빛이 어떤 반대 방향일 때의 간섭무늬가 달라져야 돼요. 당연하게. 왜냐하면 하나는 빛의 속도가 더해졌고 하나는 빼졌기 때문에 이런 간섭무늬 형태가 이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어떤 같은 방향일 때 이 방향이라면 뺐을 때는 또 다른 어떤 간섭무늬 패턴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똑같아요. 이게 실험 결과가 안 변해. 이게 빛에 더해졌을 때하고 뺐을 때 이 패턴이 안 변해. 동일해. 그 다음에 심지어 요거가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중간이 있잖아요. 빛이 이제 일방향으로 갈 때. 회전하면 일방향으로 갈 거니까. 그 상황에서도 요 패턴이 전혀 미동도 안 해. 변하지가 않아. 이게 뭐가 좀 이상한 거야. 빛에 해보니까 이거 상식 밖에 막 행동을 하는 거야, 얘가. 그래서 이제 요걸 보고서 이제 아인슈타인이가 이 현상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 현상, 자연현상이잖아요. 실험 결과니까. 어떤 물리학자들은 이런 거로 현상을 갖다가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가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부터 어떤 결과가 되냐면은 빛의 경우에서는 관측자에 대해서 빛의 속도가 바뀌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자, 요거를 이제 어떤 우주 공간의 우주선을 가지고 제가 이런 걸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우주 공간에 여기에 로켓가 하나 있습니다. 얘는 정지해 있어요. 얘는 정지하고 있어요. 로켓가 탄 데는 이 정지한 로켓에 비해서
등속도 V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제 마이켈슨 몰리 장치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실험 장치에 놓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여기 수에 띄어져 있잖아요. 이 마이켈슨 몰리 장치 여기다 놓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찬가지로 마이켈슨 몰리 장치를 놓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지했을 때는, 간섭계가 요걸 회전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떤 무늬가 바뀌지 않겠죠. 그죠? 얘는 빛의 속도를 이게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지거나 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반사무늬 패턴이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애 같은 경우는 빛의 속도가 어떤 3 곱하기 18씩 메타퍼세크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등속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하고 등속도하고 도해져야 됩니다. 도해져서 간섭무늬 패턴이 이놈 봤을 때 약간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이켈슨 몰리의 실험의 결과로서는 정지해 있거나 그 다음에 우주선이 등속도로 V로 가는 간에 이 패턴은 어떤 변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실험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등속도 V로 가는 거나 정지하는 거나 어떤 물리적인 환경은 똑같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얘기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기차를 타고 가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뒤로 몸이 휘어져. 젖혀진다고. 가는데 기차가 100km로 일정하게 달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젖히지 않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어떤 기차의 모든 창문을 다 닫아버리면 솔직히 내가 기차에서 정지하고 있는 등속도로 가는지 정지하는 건지 물리적으로 구분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등속도 V로 가는 경우나 정지한 경우나 우주 공간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우주에 정지한 건 없어요. 다 얘도 등속도 어떤 속도로 간다면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건데 그 안에 탄 사람 입장에서는 비트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퍼세크로 얘도 똑같고 얘도 등속도 V로 가고 있지만 이 속도가 V라고 더해지지 않고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에 애 있는 사람이 그 안에 빛의 속도를 봐도 이거고 요 등속도 V로 가는 사람, 이 안에 탄 사람이 빛의 속도를 봐도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세크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속도 덧셈이 빛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에 바로 이제 어떤 관측자의 빛의 속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실험을, 마이켈슨 물리가 실험을 지구에서 했거든. 지구에서. 근데 지구에서 했는데, 또 간섭무늬 패턴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여기 태양이 있어요, 태양. 그 다음에 지구가 여기 이제 등속 원운동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는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면 이 점에서는 방향이 이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는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그런다면 지구는 항상 방향을 이렇게 바뀌는 어떤 가속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가속 운동. 근데 마이켈슨 몰리 실험의 결과로 보면 지구도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빛이 예를 들어서 로켓가 있는데 얘는 어떤 가속도를 가지고 가속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빛을 쏘면은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는 빛은 직진 운동하잖아요. 근데 다음 순간에는 우주선이 이만큼 가 있잖아. 올라가니까. 그러면 부가적으로 빛은 가속 운동하는 계에서는 이게 A로 가속 운동을 한다 그러면 빛은 이렇게 휘어지는 거거든요. 가속 운동한다 그러면. 그러면 지구가 등속 원운동 한다 그러면 이 빛이 지구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직진 운동을 하지 않고 얘가 약간 휘어지거든요. 빛이 휘어진다는 거는 간섭무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휘어지면 반드시 간섭무늬는 바뀌어야 돼요. 근데 간섭무늬가 안 바뀌었다는 거는 지구가 이러한 운동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구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봐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가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 태양에 의해 가지고 어떤 시간과 공간이 휘어진 겁니다. 휘어진 상태에서 지구는 그런 공간이 휘어진 상태를 지구는 직진 운동하지만 또 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내가 가다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게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마이켈슨 몰리 실험으로부터 두 가지의 어떤 중요한 결과가 이제 했는데, 첫 번째가 관측자에 대해서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구는 등속 직선 운동이다. 두 가지 결과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다음 PPT, 네. 네? 에테리를 처음에 얘기했듯이 에테리를 발견하려고 했는데 그 발견을 못하고 사이드로 이러한 중요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실험의 두 가지 중요한 결과로부터 이러한 어떤 시간의 지연, 그 다음에 공간의 축소, 그 다음에 질량의 증가라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한 마이케스 모리 장치의 어떤 실험을 정확히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걸 보면은, 바로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20분 했는데, 한 3시 반부터 이렇게 여기다 하겠습니다.